며칠 후 정자는 민수와 함께 마을 곳곳을 다니며 새로운 하루들을 보냈습니다. 오전에는 서점에서 책을 읽고 오후에는 바닷가를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녁에는 함께 요리를 하며 웃음을 나누었습니다. 민수는 정자에게 그림 그리기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전에 내가 그림을 좋아한다고 했잖아. 작가의 꿈 다음으로. 기억하고 있었구나. 정자는 붓을 들고 바다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설프지만 즐거웠습니다. 40년 만에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는 정자에게 스마트폰 사용법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시대가 많이 변했어. 이제 이런 걸로도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어. 정자는 서툴게 사진을 찍어보고 SNS에 올려보기도 했습니다. 바다 사진과 함께 나의 두 번째 봄날이라고 썼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세상에 말을 거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수는 정자에게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정자야, 나와 함께 나이 들지 않을래? 정자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야? 결혼하자는 뜻이야. 이제 우리 나이에 무엇을 주저할 게 있어? 남은 시간을 함께 보내자. 정자는 답을 망설였습니다. 마음으로는 그러고 싶었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아이들은 뭐라고 할까?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 시간을 줘, 민수야. 조금만. 민수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정자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멀리서 들리는 아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바빴습니다. 엄마, 언제 서울로 올라오세요? 아버지 제사 준비도 해야 하고. 아들아, 엄마가 다시 결혼하면 어떻게 생각해?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1년이 되었어. 그리고 나는 아직 살아있어. 엄마, 우리 만나서 이야기해요. 지금 그쪽으로 내려갈게요. 전화를 끄는 정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에 솔직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정자는 손녀에게도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25살 손녀 수진이는 의외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할머니, 정말요? 와, 로맨틱해요. 할머니 SNS 봤어요. 바다 너무 예쁘던데 거기서 새로운 사랑 찾으신 거예요? 정자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새로운 사랑은 아니고 오래된 사랑이지. 더 로맨틱한데요? 할머니,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행복하시면 되죠. 손녀의 응원에 정자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정자는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나와 함께 늙어가자. 일주일 후, 큰아들 정우가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얼굴에는 걱정과 화가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정자는 민수와 함께 아들을 맞았습니다. 엄마, 정말 이러실 생각이세요? 정우는 민수를 차갑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신 지 겨우 1년밖에 안 됐는데. 정우야, 이분은 강민수 선생님이야. 엄마의 오랜 친구이시고. 정자가 소개하려 할 때 정우가 말을 끊었습니다. 친구요? 엄마, 이 나이에 무슨 친구예요?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우리 가족 체면은 생각 안 하세요? 민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드님, 죄송합니다. 제가 어머님께 무리한 부탁을. 민수야, 그럴 필요 없어. 정자가 민수를 말렸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우야, 엄마도 사람이야. 행복할 권리가 있어. 엄마가 행복하려면 서울로 올라오셔서 우리랑 함께 지내시면 돼요. 왜 굳이 여기서 이러고 계세요?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 엄마가 행복해 보였어. 정자의 질문에 정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고 자주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걱정되어서 자주 전화했지만
항상 괜찮다는 말씀만 하셨습니다. 엄마. 정우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정우야, 엄마는 60년을 남을 위해 살았어. 이제 좀 나를 위해 살고 싶어. 그것도 이기적인 일이야. 그날 저녁 정우는 마을 식당에서 어머니와 단둘이 앉았습니다. 낮의 감정적인 대화와 달리 둘 다 차분했습니다. 엄마, 정말 그분이 좋으세요? 정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40년 전부터 좋아했어. 정자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아버지와 결혼하기 전부터. 정우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아버지도 좋은 사람이었어. 엄마를 사랑해줬고 좋은 아버지였어. 후회하지 않아. 다만 이제는 다른 선택을 하고 싶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엄마가 여기 살면 너희들은 너희들 인생을 살아야 해. 엄마도 엄마 인생을 살아야 하고. 정자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걱정 마. 엄마는 여전히 너희들 엄마야. 그때 정우의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딸 수진이에게서 온 영상 통화였습니다. 아빠, 할머니 만났어요? 수진이의 밝은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진짜 행복해 보이세요. 정자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수진이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아빠, 할머니 SNS 봤어요? 완전 인싸 되셨어요. 그림도 그리시고 바다 사진도 예쁘게 찍으시고 친구들한테 자랑했어요. 우리 할머니 완전 멋지시다고. 정우는 딸의 말을 들으며 어머니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정말로 예전과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눈에 생기가 돌고 웃음도 많아졌습니다. 수진아, 할머니 정말 행복해 보이지? 정자가 물었습니다. 네, 완전요. 아빠, 할머니 말리지 마세요.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사랑이 더 중요하죠. 영상통화를 마친 후 정우는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너무 성급했네요. 괜찮아, 아들아. 내가 걱정되는 마음 엄마가 몰라. 그분, 강민수 선생님과 내일 제대로 인사드리고 싶어요. 정자는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 정우야. 다음 날, 정우는 민수와 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민수의 진심을 확인할 수 있었고, 어머니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는 길에 정우는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행복하세요. 그것만이 아버지도 바라시는 일일 거예요. 그날 저녁, 수진이는 자신의 SNS에 할머니 사진을 올리며 글을 썼습니다. 나의 로맨틱한 할머니. 60세에 찾은 진짜 사랑.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보여주시는 우리 할머니를 응원해주세요. 이 글은 순식간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댓글들은 대부분 응원과 축하였습니다. 멋있어요. 우리 엄마도 이렇게 당당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사랑에는 나이가 없죠. 봄이 깊어가는 어느 날, 마을에서는 봄 축제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정자는 민수와 함께 축제 준비를 도우며 마을 사람들과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이제 그녀는 이 마을의 일원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 영숙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자는 걱정이 되어 영숙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집 앞에는 이사 트럭이 서 있었습니다. 영숙아. 정자는 급히 영숙에게 달려갔습니다. 언니. 영숙은 짐을 정리하던 손을 멈추고 정자를 바라봤습니다. 어디 가는 거야? 왜 갑자기? 영숙은 쓸쓸히 웃었습니다. 제주도로 가려고 해. 거기 여동생이 카페를 하는데 같이 하자고 하더라. 영숙아. 정자는 영숙의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언니, 괜찮아. 정말로. 영숙이 말했습니다. 오빠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나도 후련해. 40년을 기다린 사람이 드디어 꿈을 이룬 거잖아. 미안해, 영숙아. 내가 와서. 미안할 것 없어. 이건 누구 잘못도 아니야. 그냥 운명인 거야. 영숙은 정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이번에는 정말 행복하길. 그리고 오빠를 잘 부탁해. 영숙이 떠난 후 정자는 민수에게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수도 영숙의 마음을 알고 있었기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내가 영숙이에게 너무 미안해. 민수가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어. 정자가 대답했습니다. 영숙이도 그걸 원하지 않을 거야. 그날 저녁, 정자는 홀로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자신의 행복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파하는 것을 보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바위에 앉아 파도 소리를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을 때 민수가 다가왔습니다. 무슨 생각해? 영숙이 생각. 그리고 우리 생각. 정자가 답했습니다. 민수는 정자 옆에 앉았습니다. 후회해? 아니, 후회하지 않아. 다만 마음이 무거워. 정자야. 민수가 정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어디에 있든 상관없어. 서울이든 여기든 아니면 다른 어디든. 중요한 건 내가 옆에 있다는 거야. 함께 걷자. 어디든. 그 말에 정자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가졌던 두려움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변화에 대한 두려움, 새로운 시작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민수야, 나 정말 여기서 살고 싶어. 정자가 말했습니다. 서울에서는 나를 찾을 수 없을 것 같아. 여기서 너와 함께 나의 진짜 모습으로 살고 싶어. 그럼 그렇게 하자. 민수가 웃었습니다. 바로 그때 정자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작은 아들 정민이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엄마, 결혼 축하해요. 정민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형한테 들었어요. 엄마가 행복하시다니 저도 기뻐요. 정민아, 엄마, 결혼식은 언제 해요? 저희도 갈게요. 신부님도 모시고요. 정자는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직 정하지 않았어. 그럼 봄 축제 때 하시는 게 어때요? 로맨틱할 것 같은데요. 전화를 끊은 정자는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민수야, 우리 결혼식 봄 축제 때 하면 어떨까? 민수는 놀라며 웃었습니다. 정말? 응. 이 마을 사람들과 함께, 우리 가족들과 함께. 소박하지만 따뜻한 결혼식. 그날 밤 정자는 오랫동안 준비해온 가방을 풀었습니다. 서울로 돌아갈 준비를 하던 가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돌아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곳이 그녀의 새로운 집이었습니다. 봄 축제가 열리는 날, 마을 전체가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색색의 꽃들이 거리를 장식하고 바다에서는 갈매기들이 자유롭게 날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마을 광장 한켠에서는 소박하지만 따뜻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정자는 하얀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민수는 깔끔한 정장을 입고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축복을 보내주었습니다. 서울에서 온 정자의 자녀들과 손녀 수진이도 함께했습니다. 수진이는 할머니의 결혼식을 실시간으로 SNS에 중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할머니 결혼식이에요. 60세의 아름다운 신부. 정말 로맨틱하죠? 마을 이장이 주례를 맡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정자 씨와 민수 씨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진정한 사랑에는 때가 따로 없다는 것을 보여주신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민수가 정자에게 반지를 끼워주며 말했습니다. 정자야, 40년을 기다렸어. 이제 남은 시간 모두 함께하자. 정자도 민수에게 반지를 끼워주며 답했습니다. 민수야, 늦었지만 이제 시작이야. 우리의 두 번째 봄날을. 결혼식이 끝난 후 두 사람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축제를 즐겼습니다. 정자는 마을 아이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며 웃었고 민수는 젊은 사람들에게 책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해가 질 무렵 정자와 민수는 바다 책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이곳은 두 사람이 함께 운영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정자는 책방 한편에 작은 글쓰기 공간을 만들었고
그곳에서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글로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야, 우리 이 책방을 마을 도서관으로 만들면 어떨까? 정자가 제안했습니다. 아이들이 와서 책도 읽고 어른들은 인생 이야기도 나누고. 좋은 생각이야. 우리가 살아온 이야기들을 나누는 공간. 그리고 꿈을 키우는 공간. 며칠 후 바다 책방은 바다마을 도서관으로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낮에는 아이들이 와서 책을 읽고 저녁에는 어른들이 모여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정자는 매주 인생 이야기 시간을 진행했습니다. 마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모여 자신들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은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꿈을 키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자는 조용히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여보, 안녕하세요. 이제 정말 안녕이에요. 30년 동안 좋은 남편이어서 고마웠어요. 여보 덕분에 좋은 아이들도 키울 수 있었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었어요. 이제 저는 나의 이름으로 살아보려고 해요. 여보도 저를 응원해 주실 거라고 믿어요. 편지를 다 쓴 정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바다 위로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책을 읽으며 조용히 그녀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수야. 응. 행복해. 나도. 정자는 새로운 편지지를 꺼내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미래의 자신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70세의 나에게. 지금 나는 60세이고 인생의 두 번째 봄날을 시작했어.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이 바로 시작하기 가장 좋은 때인 것 같아. 나의 두 번째 인생은 나답게 피어난 봄이야. 그리고 이 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 편지를 다 쓴 정자는 민수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창밖으로는 봄바람이 불어왔고 바다에서는 파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40년을 기다린 사랑, 60세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 정자는 이제 알았습니다. 인생에서 늦은 시작은 없다는 것을. 용기를 내면 언제든 새로운 봄날이 올 수 있다는 것을. 바다마을 도서관의 불빛이 따뜻하게 마을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두 사람은 함께 나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사랑과 함께, 자신답게 살아가는 기쁨과 함께. 그리고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어 전해졌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사랑에는 때가 따로 없다는 것을,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이야기로 바다 위로 새로운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다시 봄날에